참석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018학년도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각 선본별로 정책 발표를 각 15분씩 진행한 후에 그리고 언론사에서 제시된 질문들을 먼저 질의하는 시간 갖고 그 후에 모든 학우들이 같이 질문할 수 있는 자유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는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발언은 이 자리에서 삼가해 주셔야 좀 더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충남대학교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호수님 임팩트 선본부터 앞에 나오셔서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제48대 임팩트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으로 교부한 스포츠과학과 1, 1학번 조현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48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임팩트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부후보자 철학과 1, 2학번 이민우라고 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날 정책 토론회가 잡혔는데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정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년간의 정책 토론회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난 뒤에 자유발표에서 공약에 대한 설명뿐 다른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공약에 대한 설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총학생의 방향성, 정부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의 정책 토론의 자리는 저희 두 선거운동 본부를 소개하고 정책에 관한 논의를 갖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임팩트 총학생회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학생회, 저희 임팩트, 그것은 바로 진실을 대변한다 라는 덕목인데요. 말이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복지를 중요시하는 총학생회, 행사를 중요시하는 총학생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모두 중요한 가치가 되었지만 본질적인 총학생회의 목적은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사회적 계급, 환경, 직위, 관계에 걸어막혀 발생하는 학우들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총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라는 학생의 명을 지은 이유는 학생회장이 왜 되고 싶었는가, 진짜 학생회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본질적인 학생회의 목적인가의 이야기까지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I'm true, I'm fact 하다가 fact, impact라는 이제 소소한 일상에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고를 들여다보시면 I'm fact라는 글이 숨겨져 있고 충남대학교의 상징인 심벌도 있습니다. 특히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과거의 총학생회가 정말 학우들을 위한 총학생회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I'm fact라는 슬로건을 갖고 임팩트라는 선거운동 본부의 이름은 저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 후보자 소개입니다. 부 후보자 소개입니다. 그리고 16년 뜨거운 감자였던 대학본부 예산절감, 이 사건으로 방학 내내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임원들은 여러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학본부 측의 입장 발표는 인수인계 과정도 늦었고 세입과 세출의 미스매치 파악 지연, 세입의 감소와 세출의 증가를 원인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원인이 궁금했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학생 대표들이 본부에게 요청했던 대학 본부의 공식 입장 발표였습니다. 그 후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 회계는 잘 몰라도 된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왜 잘 몰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감된 예산 중에는 학우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실험 실습비, 부서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니 회계는 몰라도 된다는 미온적인 반응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팩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학교 입장 발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전체 대표자 회의 소집을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는 충남대학교 한 단과대학 교수의 2천만 원 연구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우들은 부당한 걸 알면서도 졸업 논문 승인 권한을 가진 지도교수의 행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힘들었던 사실들, 당연히 총학생회 말하기에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 당면하여 안타깝지만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임팩트 총학생회가 외쳐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권익 보호야말로 임팩트가 생각하는 총학생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임팩트 운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공약이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서 문의를 받았던 공약을 우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및 민족 문화 관련 탐방 공약입니다. 역사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의 중요성과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약이고 농촌 봉사활동만큼 뜻깊고 의미가 좋은 기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면 문화재 또는 유적지 중에서도 일관성 있는 지역으로 계획을 할 예정이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여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권익 침해 사례가 있다면 상시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팩트 시설입니다. 서북부와 기숙사 간 통행로 개선 및 점검, 이 공약 많이 친숙합니다. 맞습니다. 총학생회 리플렛에 자주 등장하는 공약입니다. 충남대학교를 기준으로 서북부 쪽으로 건물을 쓰는 학생들은 기숙사로 가는 산길을 자주 다닙니다. 이에 대한 홈페이지 건의사항을 수차례 보았고 특히 산행이 섞여 있어서 위험이 가중됩니다. 15년도 총학생회 측에서 서북부와 기숙사 간 통행로 개선 관련 공문이 학생처로 올라가서 시설과에 전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교 건의사항에는 서북부와 기숙사 간 통행로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저녁 시간에 가서 그런지 통행로 옆은 바로 풀숲이 시작되고 중간 운동기구 있는 곳은 조명조차 없었습니다. 계단은 우천시 매우 위험할 것 같고 도로 폭은 성인 남자 둘이면 막을 정도로 비좁기 때문에 통행로를 확대하면 안전 문제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처 안전 및 보안 문제에 관해서 예전 대학 측은 2016년 2월 25일 한누리회관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인터뷰하기를 교내 취약지역의 통합상황실에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20곳 이상 설치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고의 예방이 중요하십니까? 사고 후에 제대로 된 대처가 중요하십니까?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일 수 있겠지만 제가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그 결과 사이렌 소리가 나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눌렀다면 어땠을까요? 서북부와 기숙사 간 통행로 개선 매년 실행되고 다시 올라오는 공약이지만 다시 내세웠습니다. 안전이 학생들의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부 후보자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공약처럼 총 8개, 총학생회 게시판 신설 및 활성화 등의 8개 공약을 준비해 봤습니다. 방송사 질문에 담긴 이외의 공약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게시판 시설 및 활성화입니다. 사실 총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경로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우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 제공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학우들의 건익사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학생회의 공식 입장을 인적이 많은 곳에 게시판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실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교내 취약 지역 학생회에 관 CCTV 개선 및 확충. 우리 대학교에서는 공식 집계 1457대에 달하는 CCTV가 건물의 1차 접근 지역인 출입구 및 현관 등을 위주로 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CCTV가 많고 그것들이 2016년 한누리회관 도난 사건의 범인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학교의 공식 입장 발표는 더 많은 CCTV가 추가 증설되어야 하고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희가 학교에 요구할 것은 피해 발생 지역과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 또 당시 피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만약 다음번에 추가로 범행이 발생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임팩트 핫술입니다. 학생권익윤리위원회 창설 등과 같은 총 9개의 공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페이지도 방송사 질문지에 담긴 이외의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학업 환경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이번 연도 도서관에 관한 학우들의 포털 사이트를 통한 건의사항이 약 4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실내 온도부터 시작해서 열람실 문, 화장실, 흡연, 사물함을 사고 파는 등의 행위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열람실 문이나 화장실은 시설적으로 또 흡연과 소음은 의식적으로 변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처 또 학생팀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본부에 요구한 건 교내에 캠페인을 열어 공모전, 표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그에 대한 보상과 상품권 등은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 교직원 분들은 학생들이 하는 좋은 목적이 있는 공약이니까 요청드린 지원에 대해서 흔쾌히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매달 또는 매 한 학기에 2번 정도 실시해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 안전입니다. 임팩트 총학생의 대여 사업 확대 등 총 11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예비군 버스 및 귀향버스 확충 부분입니다. 저희 선본에서는 처음 이 공약을 준비했을 때 예비군 버스, 또 귀향버스, 더 나아가 국가고시에 참여하는 학우들을 위해 국가고시 버스까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자격시험 응시 종목 개수만 해도 13년도 기준으로 572종목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시험과 국제자격시험, 어학시험까지 합치게 된다면 694종목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처와 의논한 결과 이 공약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몇몇 종목에만 하나여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귀향버스의 노선을 다시 점검하고 예비군 버스를 확충하는 것이 우리 학우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준비하게 된 공약입니다. 다음은 단과대학별 공약입니다. 각각의 단과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해당 단과대학 학우들로부터 많이 듣고 준비한 공약입니다. 정책 자료집에 더욱 보기 쉽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침표에 나오듯이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의 영향력, 그 목소리에 사실을 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철학가 이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팩트 기호 1번
같습니다. 다음에는 티우미 선본의 정책 발표를 드려볼 건데요. 제가 잠깐 임팩트 선본에서 발표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장을 안 입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올라가셨네요. 그 이유가 저희는 여기가 정책토론회가 각 선본의 대표가 또 입 후보자가 돋보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장을 입고 다른 분들에게 돋보이는 것보다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는 분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은 캐주얼한 복장을 입었다는 점 조금은 양해해 주시고 다음 티우미 선본의 정책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48대 총학생 후보자 기계설계공학과 1학번 이현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48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티우미의 부후보자 회학과 임보석입니다. 다들 어떻게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시험을 잘 보셨네요. 되게 피곤하실 텐데 이런 자리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공약들을 너무 1시간 동안 말하고 싶은데 제한 시간 1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공약보다는 제가 왜 나왔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한 공약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저희 학생들의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많은 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학생들의 자치권이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과를 너무 좋아해서 학과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회장에 올라왔는데 기계설계공학과 이제 학생회장에 있을 때 기계공학과랑 갑자기 통폐합이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많은 반대를 했지만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뭐 군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과대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야기에 있는 웰리스가 이번에 사막으로 가요. 이제 인재개발원이 2층으로 올라간다는 이유로 이제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옮겨지는 당시에 이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좀 홍보를 받는다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담당자분한테 선생님 이제 기숙사에도 이제 헬스장이 있는데 사막으로 가는 게 확정된 거냐 했더니 그분이 이건 확정된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 학생들 대부분 정문하고 궁동에 살고 있는데 사막까지 걸어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그분 답변이 운동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너무 저에게 많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작년에 통학버스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통보는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이번에 공약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솔직히 학생복지 예산이 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70억 예산이 빵꾸가 났고요. 이런 줄어드는 예산 중에 이제 가장 줄어들면서 학생복지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학생복지 예산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순환버스입니다. 순환버스 예산이 지금 4억인데 이제 제가 이제 순환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공약들 준비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담당자분들한테. 근데 이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순환버스가 이제 내년에 유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공약을 굳이 해야겠냐. 다른 걸 해서 돈을 돌리는 게 어떠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좀 그랬어요. 기분이. 또 통학버스에 이어서 순환버스마저 지금 통보받을 뻔한 거잖아요. 제가 공약조사를 안 했으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순환버스를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앞에 맨 페이지에 순환버스 공약을 되게 많이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전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 지금 떨어진 자치권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런 전체 학생 대표자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과 회장끼리 한 번에 다 모여서 그런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다시 활성화해서 오프라인이 아닌 실제로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자치권이 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제 이제 농대 유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 얘기인데 농상대 이제 성록회관 24시간 이제 개방 이거는 농대에서 몇 년째 올라오는 공약이에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진 이유가 뭐 학교에서는 뭐 이제 비용 문제나 안전 문제 뭐 이런 거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학생들의 힘이 더 셌다면 과연 이게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안 들어줬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게 학생들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총학생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대숲도 보고 여러 커뮤니티 보면은 현재 총학생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약에 보면은 약간 너무 허위맹랑한 공약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발표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공약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공약들이 이제 학생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건 약속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다 조사를 했고 뭐 협의가 완료됐으면 협의 완료됐다, 협의가 이제 어느 됐다, 협의 중 완료라는 식으로 다 달았습니다. 어떻게 완료됐고 어떻게 중인지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 말이 빨랐나요? 너무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금요일 밤도 있고 일요일 밤도 있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과 일요일 밤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금요일 밤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금요일 밤은 일하고 와서 힘든데 일요일 밤은 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금요일 밤이 좋냐면 금요일 밤은 내일 쉴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더 밝은 미래가. 일요일은 다음날 이제 나가야 돼서 더 짜증나는 상태고, 저는 항상 일요일 저녁보다 금요일 저녁 같은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약속했던 공약들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하겠고, 제 목표인 학생의 자치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제 공약에 대한 질문들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측 두 선본의 정책 발표 들어봤는데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양측 선본의 자리를 단상 위로 이동한 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5분인데요. 4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